자본시장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 세입자 투자풀 다시 하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 세입자 투자풀 조성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월세 재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월세 충당의 보탬이 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투자 수단을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은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사업에 활용하여 서민, 중산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주택 임대료 상승, 전월세 전환 확대 등 임대차 시장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자산 축적 기능을 담당해온 전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임차인의 재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차 가구 중 전세 비중은 2008년 55%에서 2014년 45%로 감소하였습니다. 월세 확대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심화된 반면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 운용 수익은 높지 않아 실질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전월세 전환 등으로 임차인에게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신 전세 보증금 반환 등에 따른 잉여 자금이 발생하고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대다수 임차인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저금리 수익성이 낮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월세 전환 등으로 잉여 자금이 발생한 월세 임차인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운용수단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투자풀을 조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적 자산 운용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성이 높은 투자 대상을 선별하여 운용하는 한편 투자풀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여 투자 수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대 혜택이 제공되는 구조로 설계하여 실질 수익률도 제고할 것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출 보증 활용, 투자풀 관리자의 후순위 투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정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투자풀의 기본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 구조는 투자풀과 재간접 펀드로 구성됩니다. 투자풀은 투자자 자금을 집결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자는 증권금융이 담당합니다. 펀드는 재간접 펀드 구조로 운영됩니다. 상위 펀드는 하위 펀드 선정, 자금 배분 역할을 담당하고 하위 펀드는 개별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둘 다 운영자는 민간 전문 운용기관이 담당합니다. 운용 프로세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는 은행, 증권사 등 판매 채널을 통해 투자풀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채널을 통해 모집된 자금은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에 직결되며 상위 운용사는 투자풀 자금을 받아 다양한 하위 펀드를 선정, 배분하게 됩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운영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무주택자인 월세,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임차인입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초과 거주주택자나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임차인의 자산 형성과 투자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가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최소 가입 기간을 설정하겠습니다. 당초 약정한 가입 기간 도중 중도 환매 요구 시에는 투자풀 운용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 환매 대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2년 내에 환매할 때에는 운용 수입을 50% 차감하고 4년 내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운용 수입을 30% 차감할 수 있습니다.
중도 환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주택 구입, 사망, 장기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중도 환매를 허용하고 중도 환매와는 별도로 가입 기간 중 가입자의 긴급 자금 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환매 요구 대응과 관련하여 투자풀 관리 기관인 증권금융은 환매 요청과 신규 모집 간의 시차 발생에 따른 연결 역할을 담당하는데 투자풀 가입자가 환매 요청 시에 증권금융은 해당 투자자의 투자풀 펀드 수익 증권을 양수받아 후속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규모는 최대 2조 원으로 추후 운용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인당 가입 최대 한도는 2억 원으로 정하겠습니다. 선정된 투자자 사업별 자금 소요 규모, 시기 등을 감안하여 연 1, 2회 주기로 약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하겠습니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수익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실적 배당 상품이므로 수익률 확정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정금리 상품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있는 여러가지 장치 등을 통해서 3년 만기 예금금리의 100bp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발생 수익은 매 분기별로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여러가지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량 있는 전문 운용기관을 통한 면밀한 사업성 심사 등을 거쳐 사업성이 높은 우량 뉴스테이 사업을 선별하여 우선 운용하겠습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가 제공해온 대출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투자풀 수익자에게 건설기간 중에도 안정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규모 대형화, 유관기관의 원가 수준 참여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실질 수익률을 제고하는 한편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임대주택펀드 형태로 투자풀 구조를 설계하여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과 관련하여 후순위 투자, 보증 등을 통해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투자풀 관리자, 증권금융이 후순위 시딩 투자풀 규모의 5%입니다. 시딩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우선 흡수하고 후순위 투자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대출금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제공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투자풀 모집, 관리, 운영에 관한 자세한 세부안은 추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거친 후에 운용사, 투자대상 사업 선정 등을 거쳐서 2017년 1분기 중 자금을 모집 개시한다는 목표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배포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세입자 투자풀은 월세 증가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월세입자 투자풀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풀 운영은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민간 전문 운용 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할 것입니다. 원금 보장과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처럼 법령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다만 손실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투자풀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딩 투자하여 투자 손실을 우선 흡수토록 하고 후순위 투자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나머지 부분은 현재 뉴스테이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출 보증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잠재 가입자 수는 저희가 주택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를 의뢰하였고 약
38만 5천 명 수준의 잠재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통한 투자풀의 잠재 수요는 약 9.5조 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 등으로 수익성 안정성이 높고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풀 가입자에게 주기적인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고 서민 중산층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익률과 관련하여 실적 배당 상품이므로 수익률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후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 선정되면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 세입자 투자 풀의 목적상 안정성과 함께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투자풀 관리 운영 주체는 3년 만기 예금금리 플러스 100bp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염두에 두고 사업성이 높은 투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무래도 투자풀 구조는 운영 규모가 대형화되어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여 개인이 직접 운용한 것에 비해 자산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그간 기관 투자들이 독점해온 수익성 안정성이 높은 뉴스테이 사업에 효율적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의 직접 운용에 비해서 운용 보수 등 투자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본시장 국장님께서 월세 입자 투자풀 조성 방안과 그와 관련된 Q&A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신 관계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을 하면 소속과 성명을 꼭 말씀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디지털 테스트 강은호입니다. 지금 좋은 상품을 서민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려고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난 그 연초에 발표했던 전세금 투자풀하고 이렇게 큰 차이는 일단 없는 것 같고 가장 큰 차이가 8년 1순위 가입자가 8년 그 다음이 뭐 5년 이런 식인데 이게 수익률이 뭐 어렵게 써놓으셨지만 따져보면 3년 예금이자 뭐 플러스 100bp 해보면 3%대 초중반인 걸로 나오거든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2억을 8년을 묻어두고 3% 이율이면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그리고 서민이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받은 걸로 수익을 창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그나마 조금 수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8년을 묶어놔야 된다면 그게 과연 서민들한테 효용이 있나.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펀드 운용사들이 원가 수준에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다. 그럼 이들이 과연 수익을 내려고 열심히 할까요?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 그림자 규제 없애신다는데 약간 팔비트기식으로 참여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지 조금 우려도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팔비틀기식이 아니냐라는 부분은 어차피 수익률은 뉴스테이 사업 자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 운용사들이나 이런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운용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도 생각을 해서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8년, 4년, 6년 이렇게 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겠느냐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 그 월세입자 투자풀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고정적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부분과 달리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은행에 작은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고 계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기자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일억을 넣어서 최소가 4년인가요? 가입 기간이? 예를 들어서 4년으로 돼 있던데 어떻습니까? 4년입니까? 4년으로 정해진 건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1억을 4년 동안 넣었을 때 그러면
뭐랄까 뭐 비용, 뭐 세금 혜택 뭐 이런 거 다 반영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 나오는 건지 그런 저 시뮬레이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입 기간 4년도 좀 긴가 너무 긴 거 아닌가요? 4년 동안 계속 넣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저 주거 자금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보통 뭐 이제 집 계약 기간이 뭐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뭐 2년이고 뭐 이렇게 더 짧은데 뭐 그에 관련된 거는 좀 어떻게 좀 너무 좀 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그 약 뭐 시장금 그 저기 예금금리 이상 100bp 이상의 수익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당하면 그분이 이제 무슨 1년 넣고 빼고 또 다른 데 가서 1년 넣고 빼고 뭐 그런 것보다는 여기다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우리가 투자 상품을 제공해주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년이라고 딱 이렇게 보시고 이게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이 1년 있다가 또 그런 걸 구하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4년 동안 이 정도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원래 여유 자금이 원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충분히 할 수는 넣을 수 있는 유인은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제공할 수 나중에 이제 투자 대상이 이제 확실히 선정이 되고 수익률이 이제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얼마큼 매력이 있느냐가 약간의 좌우를 할 건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 연계금 투자풀이 내는 수익률 정도의 그런 수익률을 우리가 낼 수 있고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매력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도 취지를 보면 예. 그 봤을 때 그래도 환매할 때 예. 집을 구입할 때는 이제 환매에 관한 뭐 관련된 뭐 그런 그 수익 제한하는 거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세를 다시 구할 때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그건 잘 제가 이해를 못하게. 그러니까 집을 살 때 환매할 때 그 예. 비용 일부를 삭감하지 않습니까? 저 수익 일부를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집을 살 때는 그런 걸 그 면제해준다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판매를 하는 이유가 이제 다른 집을 구입할 때는 중도 환매에 대해서 페널티 없이 해달라.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아니 여기 그 주택 구입 아니고 전세로 갈 때 말이죠. 네, 아시아경제신문 권혜영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전세값이 최근 올라가고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세값 보증금을 받아서 이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은 증권금융이 5%까지 시딩 투자한다고 하고 손실을 우선적으로 떠안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원금 손실의 마이너스 5% 정도까지는 이게 원금 보장이 되는 건지. 이제 아까 그 뒤에 우리 새로 이 자료를 안 드렸나? 예, 여기 보시면 저희들도 이제 그런 연초에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주택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그쪽에서 이제 나온 결과가 잠재 가입자가 한 38만 5천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잠재 수요는 약 9.5조 정도 된다라고 이제 그쪽에서 결과를 이렇게 분석 결과를 주셔서 저희들은 일단 한 2조 정도로 먼저 한번 시행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증권금융에서 그런데 처음에 이제 증권금융에서 이제 5% 구순위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쪽 부분에 손실이 기본적으로 5%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도 대출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그 대출은 지금 현재 뉴스테이 사업 자체가 그 대출에 대해 가지고 보증을 해줍니다. 허그에서.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하락 리스크, 그러니까 손실 리스크도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반복되는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결국은 주택 월세가 됐건 전세가 됐던 계약이 2년 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최소 가입 기간이 4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월세에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거나 아니면 전세로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 가입 기간을 4년으로 잡으면 이 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에 따른 이제 대출을 발생시켜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규모의 경제로 저 수익률을 좀 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대 2조 원으로 자금을 해놓으셨어요. 1인당 가입 한도 2억 원이니까 뭐 전부 다 가입 한도까지 한다 그러면 10,000명, 그리고 뭐 1억 정도씩 가입한다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38만 5천 명이 그 대상자로 생각이 되신다면 2만 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지, 규모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 설정은 저희들은 이제 4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 이제 월세나 전세나 이게 2년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 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스템하고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매월 옮기는 거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4년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월세를 이렇게 들면 월세 든 우리가 한도로 2억 준 거는 뭐 이렇게 있는 돈을 전부 다 넣어라 이런 또 측면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월세 든 분이 이제 뭐 물론 다 넣을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이게 무슨 그걸 갖다 불가피하게 중도해하셨다는 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38만 5천 명을 다 우리가 다 가입하기 위한 재원이 지금은 뭐 사실은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 들어올 수 있을지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2조 원을 해보고 2조 원이 되면 잘 되고 이러면 충분히 늘리는 거는 저희들이 감안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뭐 저희가 뭐 갑자기 뭐 앰비셔스하게 시작해가지고 야 이게 뭐 되지도 않는 걸 왜 하냐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테스트를 일단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뉴스테이 사업을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사업성 있는 걸부터 이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고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크게 뭐 7조 8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조 규모로 가지고 시작하는 게 처음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사업을 이 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 메리트를 시장에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해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저희수가 담보대출을 만들어서 그 자금을 활용하게 되면 그 중간에 예를 들면 월세 그 보증금이 좀 올라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그걸 빠뜨렸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정부금융에다가 그 우리가 그 투자풀 수익증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도 저희 참 그것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 질문해 받겠습니다. 예. 유수인 서민들이 대부분 전세 대출 받아서 마련을 하는데 결국은 이 상품은 전제 조건이 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손에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서민들은 전세 대출 은행에 갖고 남은 돈에 손이 남지 않는데 그럼 요거는 결국은 상품의 취지가 그 전세 자금을 은행 대출 없이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상품을 마련한 이유가 전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남는 자금이 생기는 분들이 생기고 그 분들이 그 자금을 갖다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정부가 줘야 되지 않겠냐. 월세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상품입니다. 일단은 그거를 뭐 전세하고 비교를 지금 하시면은 좀 저희들로서는 좀 그렇고 우선적인 정책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전세로 주로 이루어지다가 전세가 갑자기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게 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잉여 자금이 생기는 월세입자가 생기게 되고 이 월세입자들이 그 잉여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 잉여 부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가 어떠한 도움을 줘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상품을 정부가 시장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그거는 월세입자에게 어느 정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주자. 뭐 그게 이 상품의 목적입니다. 다른 전세입자
아파트를 어떻게 마련해 줄 건가, 전세입자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 이런 부분은 또 그 전세에 계시는 분들, 전세입자들 뭐 대출금리나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거는 또 별도로 정부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만든 이 월세입자 투자풀은 그런 월세입자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겁니다. 뭐 차별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전세입자를 차별하는 전세 들으신 분을 차별하거나 그런 게서 나온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예? 배당이 아까 말했듯이 연 이율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중 3년 만기 예금금리 플러스 100bp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배당을 4번 정도 해줄 수 있든지 2번 정도 해줄 수 있든지 그런 거죠. 나눠서 준다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질문을 2분만 더 받고 지금 이제 질문 끝나도록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질문을 딱 2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네, 저 이데일리 송이라기요. 처음에 1월 달에 마련하셨을 때는 뭐 펀드나 채권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뉴스테이에만 우선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그리고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사업성을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만 사업장이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다른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투자뿐만이 아니고 대출 방식으로도 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투자랑 대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뉴스테이 말고 다른 부분에 우리가 뭐 이 투자풀을 가지고 많이 하면 시장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을 저희가 염려해서 그냥 저희들이 뭐 자산 운용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운용사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 네? 역할이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운용사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뉴스테이 사업을 선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 있는 뉴스테이 사업을 선별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관리를 해 나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용사들의 역할이 뭐 전혀 없이 그냥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송일환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뭐 매일매일의 자산 운용에 무슨 채권 투자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용 보수도 그만큼 저희들이 적게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문. 예. 네, 아주경제 이종주 기자인데요. 그 앞에 나왔던 거 하나 반복된 거 하고 2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엊그제 발표에 보면 이게 월세가 높아지니까 월세 비중이 계속 많아지니까 전세 자금이 어떤 잉여 자금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어떻게 고안하는 거잖아요. 근데 엊그제 발표에 보면 7년 6개월 만에 전세가율이 낮아졌어요. 이제 이거를 일각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일시적으로 낮아진 게 아니라 이미 전세가율이 꺾여가지고 향후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때가 늦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율 한참 높아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전세가율 꺾이니까 전세 자금이 오히려 좀 줄고 있고 깡통 전세 일어나도 우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뒤늦은 대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반복된 질문인데 그 뉴스테이 사업의 이 사업 자체가 고정금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비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전세 이게 이 투자를 하는 이제 전세 대출을 받는 또는 지금 현재 임차인들이 느꼈을 때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에 공급 과잉이나 이런 사안이 왔을 때 과연 이렇게 여기서 많이 마이너스를 본다면 정부에서 그때 어떤 변명이나 내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목소리가 좀 있는데 이 2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무슨 뭐 전세 가격 꺾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게 뭐 사실이 그런 보도도 저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상품이 나온 거는 기본적인 우리의 주거의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격에 뭐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전세에서 월세로 거의 주거 형태가 떠나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금리나 이런 부분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투자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월세 수요
월세 입자들의 투자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뉴스테이 사업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그런 이유는 아까 마이너스 뭐 얘기하셨는데 뭐 약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희 아까 손실 반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딩 투자도 있고 뭐 만들고 대출 보증도 하고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뉴스테이 사업 자체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뉴스테이 사업하는 사업자들이나 부지나 이런 용적률이나 이런 면에서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뭐 수익을 좀 적게 내는 거는 생각할 수 있어도 마이너스 수익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충분히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금금리 3년 만기 예정금리 플러스 100bp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뉴스테이 사업을 고를 때 그런 걸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고를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그런 걸 말씀하시면 좀 뭐 제가 좀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나중에 저를 책망해도 좋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충분히 제가 오늘 한 말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이 끝나고 나서 또 질문하실 기회가 많으시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거 외에 또 좀 더 자세한 거는 우리 또 사무관이나 과장이 또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요. 뭐 여기 보면 설명 잘. 네, 전 TV조선 고사장인데요. 좀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 월세를 내고 나서 그 잉여 자금을 좀 낼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지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싶으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전세를 뭐 2억 살다가 1억 낮춰주면서 월세를 받는 분도 있고 무슨 전세를 4억 살다가 뭐 2억으로 보증 낮춰주면서 월세 사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잉여 자금이 발생이 꼭 무슨 돈 많은 사람만 생기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제 주변에도 있으니까요. 예, 이상. 네, 한 가지만 동아일보 강미연입니다. 이제 뉴스테이의 대출과 투자가 병행되는 모델인 것 같은데 대출하고 투자의 비율을 각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허그에서 100% 대출 보증을 해주잖아요. 근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은 결과적으로 원금을 까먹는 구조가 될 텐데 대출과 투자의 비중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투자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그 5% 시딩 투자한 거 외에 좀 다른 그 원금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뭐 충분히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투자 부분이 많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 부분이 오히려 많으면은 버퍼가 이제 크긴 크죠. 사실은 버퍼가 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만큼의 주기적인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출 비중을 늘려놓아야 그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자를 들어오면 주기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뭐 대출 비중을 95% 정도 가져가면 그걸로 통해 가지고 이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 건설하는 기간 중에도 거기 투자자한테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사실 보면 그런 대출 부분을 은행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수익은 다 은행이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 프로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나 은행이 하던 그런 수익을 갖다가 일반 투자가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대출 비중은 95대 이게 5로 하니까 그 95는 지금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허그가 100% 보증을 해주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없고 그 보증에 따라서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 이자는 주기적으로 투자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브리핑은 마치고요. 여기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있으니까